안녕하십니까. 홍크나이트 두 번째 대담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모신 분은 한국국제정치학계에 석하 계신 김영호 교수님입니다. 김영호 교수님을 모시고 대북 문제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우선 시청자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것은 김정은이가 과연 답방을 할 것이냐, 그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제가 보기로는 김정은이가 서울에 공짜로 오겠습니까? 무상으로는 안 오죠. 그렇습니다. 예, 제가, 그 여태 북한에서 DJ 때, 노무현 때, 그리고 심지어 이명박 대통령 때도 답방을 하는데 싱가포르에서 임태희 노동부 장관하고 김양건이 북한 같이 만났을 때 2억 달러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은 돈 주고는 정상회담 안 한다. 결국은 이 사람들이 돈을 달라고 하는 목적은 통치 자금입니다. 북한 김정은이 이 사람들 통치 자금입니다. 비자금입니다. 지금 비자금으로 알려진 게 20, 30억 달러를 스위스은행 계좌에 보관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번에 답방도 나는 그냥 오리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단지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에 내가 귤 문제를 이야기했는데 네. 그 칠보산 송이를 받고 53일 만에 귤이 올라갔어요. 53일 동안 나는 그게 귤이라고 보지 않거든요. 우리가 합리적으로 추측해 보면 지금은 아마 지난 김대중 대통령 시절처럼 은행 계좌를 이용해서 돈을 못 보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유엔 제재가 아주 그렇죠. 탄탄하게 되어 있으니까. 예. 현찰로 보냈겠죠. 예. 그래서 나는 과연 그 귤 속에 53일 동안, 그 시간 동안 달러 현찰을 준비하지 않았을까. 또 이번에 체코 간 목적도 그런 목적이 아닐까. 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김정은 답방이 나는 이미 거래는 성사되었다. 난 그래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거래는 성사됐는데 과연 올 것인가 안 올 것인가, 그걸 교수님한테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중심이 돼가지고 네. 북한에 대해서 워낙 제재를 탄탄히 네. 하고 있기 때문에 김정은이가 지금 서울을 오려고 하면은 그 제재에 대해서 일정 부분이 해제가 되는 그런 것들도 이루어져야 될 텐데, 그러니까 미국이 문재인 정부가 워낙 북한에 대해서 이 경제 협력을 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니까 얼마 전에 한미 워킹그룹, 한미 실무그룹을 만들어가지고 북한과 이 철도라든지 또 대규모 경제 사업은 철저하게 지금 일종의 감시를 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겁니다. 그렇게 되겠죠. 예, 그래서 아마 그렇게 제재 해제라든지 김정은 정권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김정은이가 서울을 오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제재를 일정 부분을 풀려고 하면 비핵화 약속이 가시적으로 돼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가시적으로 비핵화 약속을 하러 서울 와야 되는데, 지난 판문점 회담처럼 그때 비핵화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네. 1년 내에 비핵화하겠다. 예, 이제 남북 정상들이 그래 했죠. 네, 그 기간이 이제 다 다가옵니다. 이제 다 다가오고 있죠. 예. 그런데 비핵화 약속을 해야 되는데 비핵화의 구체적인 약속이 실행이 되어야 할 단계인데. 네. 근데 비핵화를 하게 되면 이 핵무장한 목적이 북한의 통치체제 구축하고 그 다음에 대남 무력 통일을 위해서 핵을 만들었는데 그걸 포기하고 비핵화 구체적인 조치를 할 수 있을까요?
네, 그리고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김정은이가 그 비핵화를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1991년에 고르바초프가 그때 군부 쿠데타를 맞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이가 지금 군부 위에 얹혀 있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북한에 핵으로 한 것이 체제 보장이고 남침을 하기 위한 하나의 군사적인 수단인데 그것을 섣불리 포기한다. 그렇다 하면 제가 보기에 말씀하신 대로 군부로부터 그 상당히 출당할 수 있겠죠. 저항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면 결국은 1991년 8월에 그 고르바초프가 소련 그 군부로부터 쿠데타를 맞았던 이유도 그때 레이건 대통령이 워낙 강하게 소련을 압박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고르바초프가 적절한 대응책을 못 내놓고 또 국방부를 정액을 못 해주니까 군부가 결국은 거기에 반기를 들어가지고 소련 정권이 완전히 무너진 결과를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로는 말씀하신 대로 김정은이가 그 섣불리 핵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정권 체제의 어떤 유지와 바로 직결되어 있고 그게 바로 대남 행령 노선하고도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 한국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쉽게 포기할 것이다. 그걸 뭐 협상 카드로 쓸 것이다. 이런 것은 제가 볼 때 굉장히 낭만적인 생각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김정은이가 서울에 온다면 진짜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갖고 내려와야 되는데 그런 증거를 갖고 내려오지 않으면 또 한 번 세계를 상대로 하는 기망쇼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미국의 입장에서 한번 다시 보면 지난번에 11월에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이제 압승을 내버렸어요. 하원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내버렸기 때문에 모든 예산 집행권, 정부 운용권이 하원으로 다 넘어갔습니다. 하원으로 다 넘어갔는데 트럼프가 이제는 이제 대북 평화쇼를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돼버렸어요. 미국 정상회담을 두 번째 한다고 해도 만약 그게 실질적으로 핵폐기에 대한 회담이 되지 않고 싱가포르 회담처럼 쇼에 끝날 경우에는 트럼프도 아마 미국 내 그 저항을 이기기가 힘들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2월 5일 날 미국 상원이 아시아 안보 재보장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 법안 내용이 결국은 말씀하신 대로 완전한 비핵화가 없으면은 그 쇼 같은 정상회담 더 이상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또 12월 12일 미국 하원도 똑같은 법안을 통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말씀하신 대로 지금 미국 상원과 하원이 북한이 완전히 핵을 포기하는 그런 의사가 없다고 한다면은 제2차 미국 정상회담을 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이 미국 조야의 입장이고 최근에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도 이 2차 미국 정상회담은 서두르지 않는다. 더 이상 서두르지 않는다. 천천히 해도 된다. 그렇게 하고 지금 미국으로 봐서는 그걸 서둘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제재만 그냥 탄탄히 해놓고 있으면 저거는 김정은이는 시간이 갈수록 굉장히 현찰도 자기가 없어질 것이고 굉장히 힘들어질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국의 분위기는 실질적인 이 김정은이 비핵화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2차 미국 정상회담은 할 필요가 없다. 아마 그런 의회로부터의 어떤 압력도 크게 작용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답방에 목매이고 있는 이유가 저는 남북 평화무도 지속이라기보다는 지금 국내적으로는 경제 문제, 서민 생계 문제로, 생활 문제로 이 극도로 지금 코너에 몰려 있습니다. 다시 한번 남북 평화 쇼를 통해서 이걸 한번 뒤집어 보려고 하는 그 목적밖에 없는 것 같은데 문재인 정부는 그런 목적을 갖고 하고 김정은이는 내려오려면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 없이는 못 내려오는 거고 그렇게 된다면 이번 연내답방을 긴급히 성사시키려고 이번 체코를 가고 아르헨티나 가고 이런 한 소위 그 정상회담 쇼가 과연 이제 그게 다 쇼였으면 드러나 버리지 않습니까? 이거 안 된다는 거. 연내답방은 무산됐어요. 그럼 내년에 미북 회담이 열릴 것인지 여부와 두 번째 미북 회담 후에
답방이 가능한지 여부만 지금 남아있다 이겁니다. 근데 우선 미북 회담이 열리는 데는 청신호가 있으려면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를 지금 우리가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세계 어느 나라도 핵을 개발하고 난 뒤 핵을 포기한 전례는 한 번도 없었어요. 파키스탄, 인도, 그리고 이스라엘. 핵을 다 개발하고 난 뒤에 핵을 포기한 나라는 한 나라도 없어요. 단지 리비아 카다피 같은 경우에는 참수작전에 들어가니까 핵 개발 단계에서 포기를 했죠. 그러나 북한이 지금 핵 개발을 완성을 해놓고 그것이 뭐 50기니 100기니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파이고, 또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면 핵은 개발하고 나면요, 재료만 있으면 그냥 찍어내듯이 찍어낸답니다. 그래서 지금 앉아서 그게 50기가 되는지 100기가 되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미국이 아무리 압박을 가한다고 해서 북한이 핵 포기를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미북 정상회담도 핵 폐기의 구체적인 그게 증거가 없이는 할 수 없다. 교수님도 그런 생각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핵을 가졌다가 핵을 포기한 케이스가 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남아공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때는 흑인 정권에서 백인 정권으로, 백인 정권에 흑인 정권으로 바뀌어가지고 그때 자기들이 전술핵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스스로 포기를 하고 그 국제 원자력 기구의 사찰을 받은 예가 아주 유일한 남아공에 그러니까 그게 지금 미국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례를 우리가 본다고 한다면은 저 김정은 정권이 레짐 체인지가 되거나 무너지지 않으면 저기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고 우리가 봐야 될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미국 회담이 진행된 거라든지 이런 그 상황을 보게 되면은 얼마 전에 그 폼페이오가 평양을 가가지고 어떤 정보가 흘러나오냐 하면은 그 회담에서 북한이 이 한 50개, 60개 이런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70%만 일단 폐기를 한다. 그런 이야기가 오고 간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볼 때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핵무기가 그 60개가 있는데 70%면은 그러면 나머지 한 20개, 30개는 북한이 갖고 있게 한다는 얘기인데, 근데 그걸 말이죠, 우리나라 그 국정원장이 국가정보위원회에 나와가지고 1차적인 목표로 60%의 폐기를 우리도 할 수 있다고 본다. 근데 그거는 북핵의 완전한 폐기를 지금 목표로 해야 지금 한국의 국가 이익하고 맞는 것이지, 그걸 60%, 70% 하다 보면 그거는 제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시는 그 2차 미북 정상회담이 열리기 위해서는 실무회담이 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거기서 지금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게, 얼마 전에 미국 쪽에서 지금 하는 이야기는 그 11월 6일 날 중간선거가 있고 11월 8일 뉴욕에서 실무회담을 김정철하고 폼페이오가 합의했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미국이 보니까 이게 김정철하고 지금 4번인가 회담을 했는데 아무런 진전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는 김정철이 니는 집으로 돌아가라. 돌아가고 북한 내부에 그 실질적인 핵 그 문제를 다루고 있는 리용호 외상이 나와야 된다. 그게 뭐냐면 대표 교체를 지금 미국이 요구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실무회담이 열리지 못하는 이유는 미국이 볼 때 이 김영철을 내세워가지고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러니까 김영철이, 그러니까 이 대표님께서 전번에 그 사진을 보셨겠지만 김영철이가 하는 게 신문을 하는 밖에 없거든요. 전번에 보면은 그 봉투 큰 거 가지고 가가지고 100원 가가지고 말이죠. 그거 전달을 하고 말이죠.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폼페이오가 가가지고 김정은이 만나고 그 다음에 여기 김영철이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은 얘기가 틀린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는 김영철이하고는 더 이상 안 되겠다, 이게 지금. 그러니까 지금 대표를 바꿔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북한이 핵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생각을 가지고 나오는 것은 우리가 그 김영철이가 들어가고 리용호 그러니까 지금 그 김계관
리용호, 최선에 있는 그 라인이 예. 중에서 누군가가 나와야 지금 이게 음. 이 핵 실무 회담이 실질적으로 돌아갈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지금 그 외국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그래서 지금 사실 그 북핵 문제라는 거는 처음에 그 문재인 정권이 국민들한테 약속한 것은 북핵 폐기였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은 남북 정상회담을 또는 김정은이 답방을 추진하면서 북핵 폐기 문제는 쑥 들어가 버렸어요. 말하자면 그거로는 김정은이가 지금 답방을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냥 쌍수 들고 환영하자. 말하자면 김정은이 내려오는 것 자체에 의미를 두고 있는데 김정은이 입장은 내려와서 다시 한번 대한민국과 세계를 상대로 위장평화 쇼를 해본들 이제는 안 속을 거라 이 말이에요. 이제는 안 속을 거라고. 북핵 폐기를 말하자면 구체적인 로드맵이나 증거를 갖고 올 수도 없고 또 약속도 할 수도 없고 두 번째 이번에 이제 지난번에 판문점 회담하면서 1년 내 폐기하겠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네. 응? 남북 경제회담, 남북 경협하자. 최근에 이제 남북 경협하자고 하면서 남한 경제가 이래 어려운 것은 남북 경협을 통해서 새롭게 출발을 해야 되는데 돌파구를 남북 경협으로 이제 하자고 북한 측에서 거꾸로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 이야기 들어보면 남북 경협에 기업이 안 하려고 해요. 응? 그 해본들 우리 경수로 때 돈 얼마나 뜯겼습니까? 경수로 때 조단위 돈이 뜯겼지 않습니까? 네. 쥐다가 말아버리죠. 조단위 돈이 뜯겼는데 지금 기업이 잘못 거기에 함몰되다가는 기업이 망하게 생겼어요. 그 기업은 아무 기업도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정부에서 이제 남북 경협을 북한 주장대로 하는데 경협의 전제 조건이 소위 핵 폐기를 하고, 응? 말하자면 남북이 경제 공동체로 갈 수 있다면 그거는 좋다 이거예요. 근데 핵 폐기를 안 하고 핵은 갖고 있는 상태에서 남북 경협을 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저건 핵 공갈입니다. 예. 결국은 핵을 가진 자의 압박이고 핵 공갈입니다. 그런데 이 정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전혀 요즘은 비핵화 이야기를 안 하고 있어요. 김정은이 내려올 때 비핵화 그 약속도 또 심지어 좌파단체에서는 비핵화 약속하지 말고 내려오라고 하잖아요. 내가 그런 거 쳐다보면서 도대체 이 나라를 지키려는 정부인지 북한에 바치려고 하는 정부인지 나는 구분하기가 어렵다. 예. 난 그런 생각. 예.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답방을 하려고 하면은 거기에 전제해서 해결해야 할 것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대표님? 그렇죠. 예를 들면 6.25 전쟁에 대해서도 사죄를 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6.25 전쟁 사죄야 뭐 저거 할아버지 때 이야기니까 사죄 안 해도 난 그거 할 수 없죠. 예, 그래도 이제 6.25 전쟁 때문에 예. 예를 들면은 무고한 10만 명의 우리 한국인들이 6.25 전쟁 때 납치가 돼가지고 아직 생사도 모르고 있고, 그다음에 국군 포로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때 남아 있고 지금도 확인되는 사람만 해도 500명 정도가 되고, 그다음에 전후에도 지금 북한에 의해서 납치된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다음에 천안함 연평도 그러한 포격 사건도 있었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대표님 국가도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자기 나라를 위해서 싸우다가 그 북한에 포로로 잡혀 있으면 한 명이라도 가서 데려와야 될 텐데 그런 걸 싹 무시하고 이렇게 이런 그 김정은이가 여기 와도 된다. 홍카콜라의 지금 그 프로그램을 보시는 이 시청자분들께서도 대표님한테 사실 좀 듣고 싶은 얘기가 그러한 문제를 좀 대표님이 또 정치인이시고 하시니까 정치를 또 하시면서 그런 거는 좀 확실히 하겠다. 국가 정체성을 확실히 하겠다. 국가라서 그런 걸 좀 이 나라를 위해 싸우는 사람들을 위해서 좀 그렇게 확실하게 이런 게 좀 우리가 기대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 그래 해야 되는데. 예. 우리 국회의원이 113명이 있는데 네. 대여 투쟁에 전선에 나서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이 정부를 견제할 야당이 힘이 없어요. 정말 그 교수님 지적에 대해서 저도 이 당의 일원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미국까지 가는 그 대륙간 탄도 미사일만 북한이 포기를 한다고 한다면 일부 핵을 가져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만약에 협상의 자세를 가지고 있다면 그건 대한민국으로 봐서는 그야말로 재앙이다. 공상과학 소설 같은 이야기를 제가 한번 우주 무기로 신의 지팡이, 신의 몽둥이라는 게 우리가 이게 핵 가지고 왈가왈부하고 있을 때 군사 강국들은 참 얼마나 우습게 볼까. 우리나라는 북한 문제에 온통 신경이 쏠려가지고 지금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은 21세기에 맞게 군대를 지금 전부 다 그렇죠. 재편해 나가는데 정권을 담당하는 사람은 5천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사람들. 앞으로는 참 국민들이 좀 더 알고 분발하고 경각심을 갖춰야 할 때입니다.